6월 2일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오늘 또 K-팝 얘기가 되겠네요. 네네. 네, 미국 대학교에서 이 K-팝이 정규 과목으로 쓰는데 어떻게 뭐 자세한 소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죠. 그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캐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프레즈노에서 네. 이 K-팝 과목을 개설을 해서 이번 여름 그리고 가을 학기부터 한 과목으로 이수를 정말 공식적으로 3학점을 인정하는 그런 과목이 개설될 거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뭐 그럼 학교에서 K-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점이 있을 텐데, 뭐 K-팝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라든지 아카데믹한 그런 접근보다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K-팝 크리에이터 자격증으로서 그 수업 내용도 본인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작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실습 클래스로 이 과목을 졸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K-팝 강사 자격증을 수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기간도 한 2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아주 짧게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왜 한국 대학교마다 왜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아리들에서 본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런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아마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흥미롭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에 보게 되면 정말 지금 K-팝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대학교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규 과목의 자격보다는 약간 특수한 과목으로서 이렇게 개설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름 코스 2주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을 모집하겠다라는 그런 기획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학교 측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뭐 일종의 직업훈련 혹은 뭐 직원학원의 코스로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도 K-팝 같은 거를 즐기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뭐 취미 활동을 하지만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게 커리어로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커리어로서 발판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직업 훈련이라든지 뭐 직업 학교 뭐 이런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학교에 그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면 K-팝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권위가 얼마나 될지 공인력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 분야가 지금 사실은 K-팝을 배출하는 강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코스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마켓 선점이라는 점에서는 뭐 당연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어찌됐건 뭐 사실은 K-팝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어떤 뮤직이라든지 뮤지션들이 음악을 전공해서 이론과 실습의 과정을 거쳐서 프로페셔널한 세계로 들어가거나 혹은 현장에서 바닥에서부터 배워가지고 프로듀서라든지 뭐 아티스트, 뮤지션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아닌 뭔가를 하나 자격증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순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 더 많은 기회를 배급한다라는 점에서 어떤 시장의 민주성이 좀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의아하긴 합니다. 학원 시스템의 그런 이주 코스가 대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게 재밌기도 하고 저도 좀 시간이 돼서 간다면 수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흥미롭긴 합니다. 네. 이게 또 실습 클래스네요. 보니까 이론이 아니고. 네. 네네. 그래서 뭘 가르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요즘요, 빌보드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K-팝 가수들이 각 부문마다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순위도 굉장히 높은데 맞습니다. 이걸 보면은 네. K-팝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식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얼굴이 현재 전 세계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바로 50거든요. 이 그룹이 기존 K-팝과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이제 그 50/50라는 그 그룹이 이제 2022년 11월 18일에 공식 데뷔를 했어요. 네. 그러면 작년 거의 뭐 가을 겨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뭐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맞습니다. 그룹인데요. 지금 엄청난 돌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4명이 여성이고요.
그리고 또 순수 한국인들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다른 K-팝들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SM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뭐 아시아들, 동남아시아, 뭐 중국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범아시아들을 멤버 구성으로 했거든요. 그것과 좀 다르죠. 네. 그 범아시안들을 멤버 구성을 한 이유는 실제로 아시아 시장에 그 점유를 먼저 깔고 들어가겠다. 이러한 전략적인 시장의 마케팅의 전략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그렇게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해외 멤버들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한국적인 어떤 문화라든지 한국적인 뭐 한국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기획과 자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50-50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 한국 사람들이에요. 4명의 그 걸 그룹들이. 그리고 사실은 시장 그래서 국제 시장, 글로벌 시장을 마케팅을 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내에서보다도 외국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던 그룹이죠. 그 이유가 음악의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서 1위로 갑작스럽게 등극을 했고 그러면서 빌보드 차트에 뭐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는 벌써 뭐 1위를 장악을 해버렸고 순전히 그 음악 하나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킨 걸그룹이거든요. 네. 그 소속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M부터 시작해서 뭐 JYP라든지 뭐 하이비라든지 이런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를 배출한 정말 기획사라는 경험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어트랙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어트랙트가 보니까 예전에 그 변진섭 가수, 조관우, 네. 굉장히 사실 오래된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의 그런 가수들이잖아요. 예. 그 음악 프로듀서를 했던 이수만급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된 세대인데 네. 그 세대 프로듀서가 늦게 K-팝에 뛰어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어트랙트라는 회사를 하면서 이 50-50의 큐피드라는 곡으로 이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제작사- 프로듀서 일은 오랫동안 하셨지만 이렇게 기획사를 한 그렇죠. 거는 이번에 새로 기획사를 차린 거네요. 그러니까 신생 회사인데 프로듀서 일은 네네.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프로듀서 일은 거의 1980년대부터 이 음반산업 쪽에서 한국의 음반산업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고 사실은 변진섭 조관우 하면 그리고 바비 김이라는 가수까지도 해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가수들의 히트를 만든 제작자이긴 한데 네. 사실 제작사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해외 진출을 겨냥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실제로 모든 K-팝들이 어떻게 그 시장에 진출하느냐 보면 훈련생 시대를 10대를 거쳐서 20대 초반에 요즘은 많이 나이가 낮아지긴 했지만 이제 그야말로 데뷔를 해서 한 10년 정도 하는데 그 빌드업 과정이 굉장히 탄탄하게 시간과 자본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자생적인 면에서 되게 인트레스팅하다. 기존의 K-팝과 너무 다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0-50는 그 큐피드라는 곡 자체가 인기를 끌어서 그리고 팬덤이 이루어져서 팬들로부터의 사실은 팬덤이라는 게 팬그룹이라는 게 자생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획사에서 기획을 해서 그 그룹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네트워크를 기획사하고 아주 독특한 네트워크를 가져서 어떤 하이라키 구조도 좀 갖추게 되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팬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말 흥미롭다. 이제까지는 본 K-팝 그룹과 너무 다르다. 굉장히 자생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연 발생적인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존의 K-팝과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빌보드 차트에 처음 올라올 때요. 빌보드 핫백에서 98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90몇 위? 90몇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허. 지금 9주 연속 20위 안에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게 장기간 걸그룹이 핫백에 머무른 기간이에요. 블랙핑크를 넘어섰거든요. 그게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핫백에 계속 지금 머물러 있어요. 20위 안에. 네. 참 예전에는
키스 FM 같은 거를 들으면서 네. 새로 올라오는 노래들 뭐 이런 것도 자주 듣고 그랬는데 예. 요즘은 아예 그냥 뭐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네. 이게 뭐 20위 안에 몇 주가 들어왔다 그래도 네, 아무런 네. 관심도 없고 이게 알아놨어요. 네. 핫백은 그렇지만 뭐 글로벌 순위가 있고요. 뭐 어. 앨범 순위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빌보드 차트에도 어. 거기에 1위, 2위, 3위 뭐 상위권에 케이팝 그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어요. 아, 그렇겠죠. 이거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들어있다고 네. 보면 됩니다. 정말로. 네. BTS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네.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생적인 면이 있는 그러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새로운 자생적인 모델의 케이팝 그룹이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판단을 하기에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상조다. 예, 아직 검증이 좀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음. 이제까지 우리의 경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이 케이팝의 그 시장을 보는 관점도 있나라고 이제 스스로도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데 모든 케이팝이 철저한 기획의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이미지나 가수들의 브랜드 이 모든 것이 이제 정말 그야말로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노래라는 음원도 필요하고요. 실력이라는 보컬도 있지만 각 곡에 따른 아이돌들에 대한 이미지, 뭐 뮤직비디오의 컨셉이라든지 의상, 그리고 각각의 멤버들만의 역할, 캐릭터가 정말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들어간 정말 종합 예술 상품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50-50는 아직 그야말로 큐피드라는 음원이 인기를 끈 것이지 세련된 상품으로서의 어떤 가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소비 방식으로서 이 상품을 소비할 만큼의 그 케이팝의 브랜드로서는 아직은 조금 미약하고 미지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가수들이 그 음원은 굉장히 그 큐피드라는 음원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발랄하고 특히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뭐 틱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소비하기에 딱 맞는 힙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발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끈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또 보컬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상품의 가치로서 계속 소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블랙핑크의 급의 그런 케이팝 가수들을 보게 되면은 이 각각의 멤버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아티스트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명씩 멤버들을 물론 진화하고 거의 이제 8년, 9년에 가까운 그런 본인의 활동 기반도 있지만 또 거듭되면 될수록 더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애초부터 이 4명의 캐릭터가 각각의 상품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세련된 정말 자본으로 발라진 모든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50-50는 아직은 좀 너무나 단조롭고 세련미가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제가 판단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어트랙트라는 회사가 자본 이제 투자를 좀 유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그리고 전 국제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프로포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돈이 그만큼 자본을 갖추고 출발했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50-50의 상품 가치를 지금 시장에다 내놓았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뭐 결과가 질이 맺어졌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 조심스럽게 보는 건데 저는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네. 그룹들이 나와서 실력으로 노래로 하나만으로 시장에 진출을 해서 더 많은 자본의 어쨌든 이거 상품이기 때문에 자본의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케이팝의 시장 자체도 또 다른 이제 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한국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기획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에서 기획된 케이팝의 첫 번째 모델이 이 50와 50가 되지 않을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이 네. 들게 되는 거죠. 분석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이 기획사가 노린 게 뭐냐면 그동안에 케이팝은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네. 따라 부르고 귀에 익숙하게 쉬운 멜로디로 가자.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홍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한 것이 틱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멜로디로 틱톡을 공략해서 이런 성공에 이르렀다. 뭐 그렇게 분석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대중들은요 굉장히 변덕스럽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틱톡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귀에 한 30초 정도 그 힙하다고 하는 이제 그 딱 그 후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음악 우리 뮤직에 보면
고 이제 후렴구라든지 이제 가장 정점에 오르는 그 클라이맥스의 후크를 딱 귀에 박히도록 만드는 네네. 건데 그 어트랙트의 그 대표인 전홍준 기획 대표가 프로듀서가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는데 과연 2회, 3회, 4회까지 계속 얼마나 정규 갈지. 앨범이 나올 네. 정도가 조금은 이제 저는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방송 끝나면은 오늘 50-50의 큐피드. 네. 큐피드라는 이 노래를 한번 꼭 들어봐야 지금 되겠습니다. 댓글 아마 주셨는데요. 좋아하실 거예요. 네. 네. 저도 큐피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 퀄리티가 아이돌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저씨 귀에도 편하게 들렸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볼만한 추천 작품 하나만 소개해 주실까요? 네, 6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즘 극장도 여러분들 뭐 실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방금도 아저씨 귀에도 익숙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계속 그 히어로 무비만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제 힘들죠. 예. 그래서 2월을 기념해서 좀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좀 골라봤는데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 그 한국 2월 하면은 생각나는 한국 역사에서 2월 항제 이월 항제.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예, 한국 영화 1987이라는 작품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유튜브나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3불 99예요. 예. 굉장히 가격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거 스트리밍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데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폭제가 되었던 그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둘러싼 당시의 역사 현장을 다룬 그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그리고 안기부와 경찰의 이제 이런 어떤 뭐랄까 탄압과 그다음에 민중들이 일어서는 그런 우리 역사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시면은 다 즐기실 수 있는 영화이고요. 그리고 또 그 김윤석이라든지 하정우, 유해진, 뭐 강동원, 박희순, 뭐 이희준, 김태리 정말 우리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모든 배우들이 출연을 했고 연기라든지 뭐 잘했어요. 극본부터 시작부터 네. 정말 잘 되어 있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정말 영화 보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엔딩 부분에 가시게 되면 가슴 누가 보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보시더라도 실제로 그 가슴 뜨거워지는 거를 느낄 그 한국인의 저력들 6월 민주항쟁의 그 풀뿌리의 움직임들 일어섬들 그런 거를 좀 감동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87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